아저씨, 이 병원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괜히 아픈 척 말고 다른 데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창강종합병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에는 언제나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온갖 사연을 품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외래 진료실을 오가는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이 병원에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아는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도 끝 창가 의자에 늘 앉아 있는 노인이죠. 고병수, 올해 77살입니다. 병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납니다. 오전 9시쯤 병원 정문을 통과해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죠. 볼품없는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 발에는 허름한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때문에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이고요. 병수가 앉는 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복도 맨 끝, 큰 창문 옆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그곳에서 병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병원 본관 5층, 옛 이사장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젊은 간호사 오세미는 동료들과 함께 병수를 보며 투덜댑니다. 저 노인 또 왔네요. 하루 걸러 한 번씩 와서 앉아만 있잖아요. 환자도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세미의 동료인 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이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관종 아닐까요?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세미는 병수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병수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도 병수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저 할아버지 참 이상해. 매일 와서 앉아만 있고 말도 안 걸어봐도 되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병수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응시할 뿐이죠. 가끔 지나가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네기도 하지만 병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병원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우유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습니다. 오후가 되면 병원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들이 회복실로 이송되고 새로운 응급 환자들이 실려 들어오죠.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병수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간혹 병수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의사 몇 명이 병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은 병수를 그저 이상한 노인 정도로만 여깁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병원을 떠나죠.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나타날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세미는 퇴근길에 동료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 할아버지가 뭘 하려는 건지. 아픈 것도 아니고 누굴 기다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뭐해요? 하지만 병수에게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5층 이사장실을 바라보며 병수는 15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이 병원을 떠나야만 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말이죠. 병수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평소와 같이 복도 끝자리에 앉아 있던 병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병수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오세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세미는 병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병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요. 진료를 받고 싶은데. 세미는 병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험증 가져오셨어요? 신분증은요? 병수가 낡은 지갑에서 건강보험증을 꺼내 내밀자 세미는 대충 훑어보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응급실 아니에요. 그냥 가슴 답답하다고 응급실 오면 어떡해요? 그럼 내과 진료는? 내과 진료 받으려면 예약하셔야죠. 오늘은 이미 다 찼어요. 병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예약이 가능한가요? 세미는 컴퓨터를 클릭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근데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아저씨는 맨날 여기 와서 앉아만 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병원이 놀이터예요? 심심하다고 여기 와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 매일 오는 분이네. 뭐 하는 분이지? 이상했는데. 아픈 것도 아니면서 왜 맨날 와 있는 거야? 세미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병원 놀이터 아니에요. 진짜 아픈 사람들 치료받아야 하는데 괜히 아픈 척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세요. 병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건강보험증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접수 창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병수의 뒷모습을 보며 세미는 동료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맨날 와서 앉아 있더니 이제는 아픈 척까지 하네요. 그러게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아무튼 우리가 확실히 말해줘야 해요.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날 저녁 병수는 역 근처 허름한 여인숙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병수는 그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창강병원 공동 설립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고병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두 번째 서류는 의료법인 창강재단 이사 임명장이었습니다. 역시 고병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수는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젊은 의사였던 자신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병원을 설립했던 그때를 말이죠. 환자 중심의 의료, 정직한 진료, 따뜻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내부의 권력 다툼과 이권 개입,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어난 의료과실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죠. 병수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병수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직서라고 적힌 종이 위에는 15년 전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든 병원인데. 다음 날 아침 병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도 끝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정문 앞 벤치에 앉아서 병원을 바라보았죠. 세미가 출근하면서 병수를 보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확실히 말해줬더니 오늘은 안에 안 들어오네요. 그래야죠. 하지만 병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병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현 형님. 네, 고병수입니다. 오랜만이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를 끄는 병수의 눈빛에는 15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가 김도연 회장과 통화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전, 창강병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원 전체 직원들에게 긴급회의 소집 공문이 전달된 것이죠. 전 직원 오후 2시 대회의실 집합.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필참 바람. 세미는 동료들과 함께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전체 회의라니 뭔 일이죠? 혹시 병원 매각되는 거 아닐까요? 요즘 경영이 안 좋다던데. 아니면 구조조정? 무서워 죽겠네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의사들, 행정직원들, 심지어 청소부까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병원 전체가 술렁이는 분위기였죠. 오후 2시 대회의실에는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맨 앞줄에는 박종민 원장과 부원장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 각과 과장들, 수간호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쪽에는 일반 간호사들과 행정직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창강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창호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얼굴을 보기 힘든 인물이 직접 나타난 것에 모든 직원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창호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죠. 우리 창강병원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지분 51%를 새로운 투자자가 매입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미는 옆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분 51%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창호 대표이사가 손을 들어 정적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대주주이자 이사장님이 오늘부터 병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의료진 여러분과 직원분들의 처우나 근무 조건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문틈 사이로 나타난 것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세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보던 허름한 차림새가 아니라 단정한 정장 차림이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복도에서 맨날 앉아 계시던. 설마 그 할아버지가? 박종민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15년 전 함께 병원을 세웠던, 그리고 자신이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창호 대표이사가 노인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운 대주주이자 이사장으로 취임하실 고병수 박사님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죠. 고병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박사라고 하셨나? 의사신가?
세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면박을 주며 쫓아낸 바로 그 노인이 병원의 새 이사장이라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창호 대표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병수 박사님은 우리 창강병원의 공동 창립자셨습니다. 내과 전문의이시며 15년 전까지 이 병원의 진료부장으로 재직하셨죠. 이제 나이 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고병수 선생님, 그분이셨구나. 15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던 정말 실력 좋은 의사셨는데.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세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고병수가 단상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병수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세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미는 고개를 숙였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환자를 위한 병원, 직원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 이유입니다. 박종민 원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고 선생님, 아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수는 박 원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창호 대표이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미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그녀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세미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저분한테 며칠 전에. 세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편 박종민 원장은 병수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병수를 이 병원에서 내쫓았는지를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죠. 특히 15년 전을 기억하는 나이든 직원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간호사 정미숙이 젊은 간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병수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분이 여기 계실 때는 정말 다른 병원이었는데 어떻게 다르셨는데요? 환자들이 그분만 찾았어요. 실력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남달랐거든요. 새벽에도 응급 환자가 오면 달려오시고. 세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편 병수는 15년 만에 다시 들어선 이사장실에서 과거를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도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병수야, 기분이 어때? 15년 만에 돌아온 소감은?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복잡해요, 형님.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고. 김도연이 병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을 이야기해 줄까? 너는 모르는 진실들이 있어. 병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15년 전 그 의료가실 사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달라.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때 박종민과 행정실장 이완석이 뒷거래를 했어. 뒷거래요? 응급환자 김철수 씨 사건 기억하지? 수술 중 실수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그때 실제 집도인은 박종민이었어.
하지만 그는 너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지. 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김도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어. 박종민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너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행정실장과 짜고 의료기록을 조작했고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렸지. 그럼 너는 억울하게 모든 걸 잃은 거야. 의사 면허 정지, 병원에서 쫓겨남, 그리고 의료계에서 매장당했지. 하지만 진실은 다른 거였어. 병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간 품고 살았던 자책감과 죄책감이 사실은 억울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여기로 불러들인 거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김도연이 병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15년 동안 소식이 끊겼잖아. 병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잃고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고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우연히 노숙인 진료소에서 봉사할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다시 의술을 펼치기 시작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병수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동시에 보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어요. 길거리에서 잠들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봤죠. 그들에게는 제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을 도와주는 의사일 뿐이었거든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순수해진 것 같아.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의술의 본질을 깨달은 거지. 매일 이 병원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들어올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복도 끝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만해. 병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저를 이상한 노인으로만 봤겠죠. 특히 간호사 중에 한 명은 뭔 일 있었어? 며칠 전에 가슴이 답답해서 진료를 받으려 했는데 그 간호사가 저를 쫓아냈어요. 병원이 놀이터가 아니라면서요. 김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 병원 창립자가 자신이 만든 병원에서 쫓겨나다니. 그 간호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죠. 병수의 관대함에 김도연이 감탄했습니다. 15년의 고생이 너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예전에 너였다면 화를 냈을 텐데.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 병원이 원래 우리가 꿈꿨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환자를 위한 병원, 따뜻한 병원으로요. 김도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박종민과 맞설 준비는 됐어? 그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15년 동안 이 병원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거든. 병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준비됐어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게 목표죠. 그때 이사장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박종민 원장이 들어왔죠. 이사장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상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박종민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병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1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강병원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병수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황을 파악했죠. 환자 대기 시간, 직원들의 근무 환경, 의료 장비 상태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병수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존 경영진과 가까웠던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죠. 박종민 원장은 신복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고병수가 돌아온 이상 우리 입지가 위험해졌어. 15년 전 일들이 다시 거론될 수도 있고, 행정실장 이완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때 일은 완전히 묻힌 줄 알았는데, 혹시 고 이사장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가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한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나이든 간호사들은 병수의 복귀를 반겼지만 젊은 간호사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특히 세미는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병수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동료들과 함께 병원 카페에 앉아 투덜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런 할아버지가 병원을 이끈다고요? 동료 간호사 김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환자들도 당황스러워 하던데요. 특히 젊은 환자들은 병원장이 너무 늙어 보인다고. 세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분이 예전에 여기 계실 때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게요. 의료사고로 나간 거라던데. 세미는 이때다 싶어 더욱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분이 다시 돌아와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환자들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며칠 후 세미는 더욱 과감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병수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문제를 만들어낼 기회를 엿봤죠. 어느 날 오후 당뇨병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 이수님 할머니가 병수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병수가 친근하게 인사하자 이수님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런데 요즘 다리가 좀 저리는 것 같아서요. 당뇨 합병증일 수 있겠네요. 한번 자세히 검사해 보겠습니다. 병수는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진료했습니다.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발 상태도 점검했죠. 그리고 약물 조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약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혹시 다리 저림이 심해지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할머니가 진료실을 나간 후 세미가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진료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선생님이 불친절하거나 성의 없게 대하지는 않으셨나요?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너무 친절하셨는데요. 세미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다 보니 최신 치료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여러 선생님께 진료받아봤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세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 후 세미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병원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건의사항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의 진료 태도에 대해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진료를 대충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곧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왔죠. 세미는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저도 직접 봤어요. 환자한테 정말 성의 없게 대하시더라고요. 역시 나이가 많으시니까 예전 방식으로 하시는 거겠죠. 환자들이 불쌍해요.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일부 환자들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병수에게 진료받기를 꺼리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병원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박종민 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죠. 환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병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나요? 환자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진료의 질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병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죠. 알겠습니다. 조사를 받겠습니다. 박종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진료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지자 직원들 사이에 또 다른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미숙 수간호사가 젊은 간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고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예전에도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세미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옳았어요. 저런 분이 병원을 이끌면 안 되죠. 세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미는 몰랐습니다. 병원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병수는 이사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밝힐 방법이 있었으니까요. 병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병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 불안감이 조성되었죠. 일부 환자들은 예약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미는 동료들과 함께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나서서 말한 거죠. 환자들이 위험할 뻔했어요. 그러게요. 저런 분이 계속 진료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지만 정미숙 수간호사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병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상해. 고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병원 행정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김영수 행정팀장이 박종민 원장에게 보고했죠. 원장님,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고 이사장님의 진료 모습을 녹화한 영상들이 있는데 고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박종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이사장님이 환자들을 매우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대하고 계십니다. 불친절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김영수 팀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세미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만족한다고 하자 억지로 문제점을 찾으려 하더군요. 박종민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병수를 몰아내고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조작된 증거가 들통나면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다음 날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병수의 혐의를 조사하던 운영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이창호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고병수 이사장에 대한 고발 내용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는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조사 결과 고발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 이사장은 모든 환자를 정성스럽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의사보다 세심하게 진료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창호 대표이사가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병수가 이수님 할머니를 진료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죠. 영상 속 병수는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꼼꼼하게 검사하며 약물 복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세미가 할머니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불친절하거나 성의 없게 대하지는 않으셨나요?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다 보니 최신 치료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회의실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세미에게 향했죠. 세미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창호 대표이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동료를 음해한 것이죠. 세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오간호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병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병수가 세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간호사, 고개를 들어보세요. 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세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함부로 말했고, 그날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실수를 덮으려고 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병수는 세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간호사,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삶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미가 더욱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에요. 병수가 세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수의 관대함에 감동받았죠. 앞으로는 환자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세미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박종민 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하지만 이창호 대표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고죄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고 이사장께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신다면.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벌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간호사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미는 병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병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료들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그날 이후 세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수에게 조용히 다가가 간호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병원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병수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환자들도 다시 안심하게 되었죠. 세미의 무고 사건이 해결된 후 병수는 본격적인 병원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15년간 쌓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파악하며 변화의 밑그림을 그려나갔죠. 병수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진료 프로세스였습니다.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 예산을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했죠. 하지만 기존 경영진의 반발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특히 박종민 원장과 이완석 행정실장은 병수의 개혁 정책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영진 회의에서 박종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식으로 바꾸면 병원 운영비가 너무 늘어납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병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겁니다. 그건 이상론이에요. 지금 의료계 현실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이완석 행정실장도 가세했습니다. 맞습니다. 15년 동안 현장을 떠나 계셨으니 요즘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병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야. 아무튼 현장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병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노숙인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환자를 돌보고 밤새 응급 환자를 돌봤죠. 여러분보다 더 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의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장비나 높은 수가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진정한 치료라는 걸 말이죠. 박종민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요.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병수가 박종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이 말하는 현실이란 게 15년 전처럼 환자를 속이고 동료를 배신하는 것인가요? 박종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철수 환자 사건 말입니다. 진짜 집도의가 누구였는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완석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옛날 일을 왜? 옛날 일이라고요? 저는 15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 때문에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잃고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병수의 목소리에 1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실제 집도의가 박 원장님이었다는 증거도 있고요. 박종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당시 상황이 복잡해서 동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말인가요? 병수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증거, 합의금 흐름,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박종민과 이완석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이나 지난 일이고, 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나요? 저는 15년 동안 지옥을 살았어요.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도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도연이 박종민과 이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제 자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을 때입니다. 박종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수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박종민이 놀란 표정으로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병원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의료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증언해 주세요. 박종민이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고백하겠습니다. 다음 날 전체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종민이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의료가실 사건의 진짜 책임자입니다. 고병수 이사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보신과 야욕 때문에 무고한 동료를 희생시켰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종민이 병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고생시켜드려서. 병수는 박종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의사가 먼저 손을 내미는 병원,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병원 말입니다. 정미숙 수간호사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곧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세미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병원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환자를 위해,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으로 만들어 갑시다. 박종민은 그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완석도 마찬가지였죠. 15년간 지속되었던 잘못된 관행들이 마침내 청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수는 이사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품어왔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세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무엇을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관대함 때문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선생님처럼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병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좋은 병원을 만들어가요. 창강병원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민 원장이 물러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창강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죠. 병수의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대신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진료를 받았죠. 대기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고 의료진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병수가 도입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진료가 열렸죠. 노숙인 진료소에서의 경험을 살린 병수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을 드리겠으니 꼭 챙겨 드세요. 병수는 70대 할머니에게 약봉지를 건네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돈도 안 받고 이렇게. 건강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언제든 몸이 아프면 오세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세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노인 돌봄 진료센터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클리닉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까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돌봄 시스템이었죠. 김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외로움도 많이 덜하고. 다음 주에 함께 산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수의 따뜻한 배려에 환자들은 가족을 만난 듯 편안해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삭막하고 경직된 분위기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세미는 이제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신입 간호사 박지영에게 환자 응대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지영아, 환자분들은 아플 때 더 예민해져.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드려야 해. 네, 선배님. 그런데 가끔 어려운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 저기 창가 의자에 매일 앉아 계시던 그 노인 기억해?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이사장님이셨어. 우리 병원의 뿌리였던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무례했는지. 세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모든 분에게는 다 사연이 있어.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 박지영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간호사가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한편 병원의 대외적 평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창강병원을 모범 의료기관으로 꼽았고 의료진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죠. 의료계 학회에서도 창강병원의 변화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직원 복지 향상 등이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거든요. 불친절 제로 캠페인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환자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죠.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5%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수는 다시 복도 끝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이사장으로서였죠.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환자들도 병수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은 병원이 된 것 같아요.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아픔,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고난이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세미 씨. 세미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세미 씨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죠. 저는 계기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용서와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병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원이 정말 좋은 곳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병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나 아픔이 아니라 희망과 보람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었죠. 15년 전 꿈꿨던 병원의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 직원들이 행복한 병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 말이죠.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수의 눈빛에는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환자 할머니가 병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참 좋은 분 같아. 저런 분이 계셔서 이 병원이 이렇게 좋아진 거구나. 세미가 할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희도 선생님을 본받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창강병원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버림받았던 의사가 다시 돌아와 병원을 변화시킨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의술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네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